안녕하세요. 타이밍 매매 베스트 드라이버 션타임입니다. 자, 전주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주요 내용, 핵심 내용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코스피도 하락 장중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방송에서 같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 지금 코스피 차트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2,500 라인선이 주요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역 헤드앤숄더형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2,500 라인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2,500 라인선 돌파하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의 그 매파적인 발언들, 특히나 리치먼드 여는 존재는 인플레 억제 확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연내 오는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 네. 기준금리를 5.75에서 6%까지 올릴 가능성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코스피도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뿐만 아니라 미국의 3대 주요 지수죠.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먼저 월요일에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먼저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14일 내일 저녁 10시 30분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16일 목요일 날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증시가 많이 출렁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염두에서 또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미국의 네. 전주는 대형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의 우려감 속에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트들이 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 차트들입니다. 네. 네, 테슬라, 아마존, 애플, 메타, 오. 이베이, 알파벳까지 지금 대형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무래도 과열되어 있는 상황은 맞다. 전체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익 실현 매물대도 그만큼 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내 주가들을 한번 보면은 지금 네. 대형 주가들이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이다가 조금씩 네.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와 같은 맥락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네.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출현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저희 첫 주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역시 네. 역시나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호재가 또 있죠. 아무래도 뭘까요? SAM 네. 인수 소식에 하이브, 힘입어서 지금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하이브가 이수만 SM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엔터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SM의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신호 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파란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인가요? 네, 곧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SM이 이번에 카카오의 인수 소식에 한 차례 상승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카카오의 인수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수만 전 총괄이사의 소송으로 인해서 신주 발행이 전격 무효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고 지금 네. 현재 지금 인수만 전 총괄이사와 그리고 소액주주들 간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악재인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 소송으로 인해서 엔터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경영 문제와 그리고 이 지배구조의 리스크가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브와 카카오, 이수만 총괄이사 등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것으로 제가 예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 시간 때
코리안 디스카운트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휘발유 가격이 지금 3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석유 감산 이슈로 또 한국 석유, S-오일 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조선주 관련주들도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신호 주실 건가요? 자, 이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노란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에너지라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해저 송유관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천연가스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그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모든 천연가스를 대부분 거의 한 70% 가까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송유관 차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떨어졌다는 네. 걸로 의미를 할 수 있고요. 수요와 네네.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EU도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했고 네. 그리고 해상보험, 금융 및 중개 사용을 전면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너가 나를 먼저 건드렸으니까 나도 너에 대한 보복을 하겠어. 그냥 무역 보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러시아가 이제 석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추가적인 했습니다. 감산이요? 감산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가 거의 천청부지로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말 뜻은 에너지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을 텐데 소비는 더 늘어나는데 공급은 차단된다? 당연하게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많이 오른다던데 그러면 해외 선물 종목 중에서도 에너지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전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오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저항선이 82달러에는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EU의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성 감산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복합적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면 이번 하락 추세도 돌파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 전 고점이었던 105달러까지도 상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노란불을 드렸어요. 자, 보복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이죠. 러시아가 먼저 시작했고 EU가 받아쳤고 러시아가 다시 받아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에너지 전쟁, 유가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뭐 이건 아무도 예견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예견할 수 있는 거는 타협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에너지가 이 사회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있으니 우리의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안정된 유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뭐 좀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유가가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노란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